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이지 특강 함수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여러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싹 다 그려볼 겁니다.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들은요 전부 다 그 수학 1 고2 이상 과정입니다. 고2 고3 때 배우는 함수니까 한번 쭉 훑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 갖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1 이지훈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차례입니다. 딱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5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등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과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게 됩니다. 응?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일일이 이제 수학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입니다. 그것을 핵심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기본형만 싹다 보여드리겠고, 수학 2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등수학 하에서 분수함수, 무리함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개념들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시작합니다. 개념 걸립니다. 딱 7가지 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 삼각, 고차함수, 초월함수. 얘가 고1 과정입니다. 고등수학 하과정. 얘가 수학 1입니다. 수학 1. 이것이 수학 2입니다. 함수의 극대극소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미분을 배워야지 고차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미적분입니다. 이과생들 미적분 아니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미적분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모든 함수에 함수의 정의가 들어가고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다음에 항등함수, 항수함수 원리가 다 들어갑니다. 합성함수, 역함수의 원리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함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수학 하에서요, 여러분이 분수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분수함수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리함수라고 배웠죠.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그다음에 분수함수로 쪼개집니다.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다항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수함수는 분모에 미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수함수. 이게 분수함수가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고 일반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해서 유리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린 지금 요 그래프, 요런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인데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만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표준형, 일반형 이런 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싹 다 찍어놨어요. 본 수업 시간에 수학 고등수학 하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알아보고 이렇게 어떤 걸 그리냐면 탄생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입니다. 그때 얘는 정의역이 제한됩니다. 모든 실수가 아니야. 왜? x가 0이면 y값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의 각원서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데 0에 대응되는 함수까지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함수가 되는 겁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그럼 0 빼고 1을 대입합니다. x가 여기가 1이면 y도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1,1. x가 2면 y는 2분의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x가 3이면 y는 3분의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4면 4분의 1.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x가 0보다 큰 모든 x값들을 대입해주면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점점점 가까워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쟤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쭉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 직각쌍곡선이다. 이게 분수함수입니다. 기본형입니다. x분의 1 그래프.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다. 그리고 1, 4분면과 3, 4분면이 지난다. 그럼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x가 1일 때 y는 2다 이거죠. 그죠? x가 1일 때 y는 1이다 이거죠. 그러면 역시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조금 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원점이 살짝 멀어집니다. 그죠? 그럼 x분의 3의 그래프는 더 멀어지겠죠.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이젠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할 수 있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플러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원점 근처에 점 찍었던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얘랑 합한 게 이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간다.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조금 더 벌어지죠. 이렇게 x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였을 때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게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였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몇 개의 점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각삼각선. 역시 이게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를 지나간다. 기본형입니다. 됐죠? 그걸 정리합니다.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보세요. 정의역은 이 그래프가 이 K가 음수였을 때, 이 K가 양수였을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간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K가 음수였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x도 0을 제외하고 y도 0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x축, y는 0축, y축, x는 0축이 점근선.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점점점 가까울 근, 점근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K가 양수면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 여기가 1, 4분면, 3, 4분면. K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K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점점점 멀어진다. 그래봤죠? 그 다음에 원점과 두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바로 직각삼각선이다. 원점 y는 x와 마이너스 x축으로 서로 대칭입니다. 직각삼각선이 되는 겁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그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역함수를 구해주면 자기 자신과 똑같습니다. 역함수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본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런 기본 성질을 가지고 저것을 평행선시킵니다.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또는 그걸 전개시킵니다.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가지고 평행선 한 것만큼 그대로 정근선을 평행선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형. 이게 분수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웁니다. 고등수학 하에서 다시. 우리가 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식의 종류는 유리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을 하고 거기서 무리식이 따로 있습니다. 유리식과 무리식을 합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에다가 함수를 붙여. 그러면 유리함수가 될 것이고, 함수를 붙여. 무리함수가 됩니다. 그럼 함수의 분류가 됩니다. 방정식을 붙여. 다항방정식, 분수방정식 합해서 유리방정식. 그 다음에 무리방정식이 있어. 그것을 방정식의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분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 뭐 이런 것들, 루트 x,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3,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이 무리식이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무리함수다, xy의 관계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는요 반드시 어떤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다룹니다. 실수 범위.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다뤄줍니다. 고등학교 때 함수는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도 모든,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함수는요 루트 속이 음수잖아. 루트 속이 음수면 i 나오잖아요. 그럼 y가 함수값이 허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허수가 나오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속은 무조건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된 조건에서만 무리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아니 근호식의 값이 0 이상인 실수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의역은 뭐다? x가 0 이상이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함수가 그려집니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x 빼기 2가 0 이상이다.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의역이 그래야지 함수가 되기 때문에 x가 2 이상인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역이 제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이 정의역은 뭡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커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은 게 정의역. 치역은 뭡니까? 이걸 이항시켜. 그럼 y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가 앞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y 플러스 3은 0보다 커나 같습니다. 루트 앞이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0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이상이라는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의역, 공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역, 치역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식만 보더라도 정의역, 치역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정의역 뭐 살펴봤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네 가지는 y는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x,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네 가지만 그리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그려주면 돼. 정의역은 뭐지? 루트 1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거 플러스니까 치역도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러면 0,0입니다. x가 1일 때 루트 1은 1이잖아.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이것도 1입니다. 그러면 2일 때 루트 1은 1.41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서 이런 꺾이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루트 x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죠. y의 부호가 바뀌,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y축 대칭 이게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얘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 그래프가 기준이야. 그럼 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칭선을 갖고 그래요. x축 대칭 시키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의 부호도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니까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어.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저 그래프를 원점 대칭 딱 키워버리면 이거 아닙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그려주면 됩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요. 기본형 그래프만 그려주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갖고 싹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행이동 하지면 표준형이 될 것이고 정개시켜주면 일반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의역, 그래프만 그려주면 정의역, 치역 다 끝나니까 치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수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루트 4x의 그래프 이랬을 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x의 부호가 바뀌잖아. y축 대칭.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면 이게 x축 대칭. x와 y가 다 바뀌면 원점 대칭.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만 그리면 돼. 얘만 그리면 돼. 기본형만.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 x 치역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범위에서 정의역 치역 그래프만 그려주면 이것들을 우리가 다 표로 이렇게 다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싹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만 그려주면 이런 정의역 치역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형입니다. 함수는 기본형만 알면 표준형, 일반형은 너무너무 쉽다. 알겠죠?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기본서 강의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드리겠고 지금은 핵심 함수의 기본형만 딱딱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일 겁니다. 아직 안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수함수입니다. 이건 수학 1에서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지수함수는 뭐냐?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미치고 지수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a 곱하기 a가 3번 곱해져. 그러면 a의 것을 세제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지수라고 하고 얘를 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거듭제곱의 표현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x번 곱해져. 그럼 a의 x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수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갔어.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이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었을 때만 지수함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됩니다. 복잡해질수록 제한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x제곱, y는 2x제곱, y는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점입니다. 역시 x에다 0 대입해봐. 0 대입해주면 2의 0제곱은 얼마? 1입니다. 이건 1입니다. x가 0일 때 x가 1을 대입해봐. 그러면 x가 1이면 y는 2의 1제곱은 2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수하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것은 2의 1제곱분의 1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은 이 정도 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쭉 그려봤을 때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려볼 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탄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x가 0일 때 2분의 1의 0제곱은 역시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2분의 1 됩니다. 이 점이 지킨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것은 2가 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지수의 확장을 배워야 됩니다. 앞에 부분이 있어야 돼요. 수학 1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슉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클 때, 이 그래프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을 평행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이런 감소함수.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이렇고 치역은 이렇다. 그래프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는 뭐 이 점을 지나고 뭐 x축 점근선을 한다. x축이 점근선이다.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니까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고 감소한다. x까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볼 수 있겠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x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얘는 뭐랑 똑같다면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기 때문에 x의 보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 라고 성질이 쭉 나오는 겁니다. 구조로 아시겠죠?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기본형 그래프의 성질들을 다 이해한다면 이것을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켜도 그 성질들은 살짝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 것만큼만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거기에 합성함수, 역함수,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이것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잡한 로그 함수를 가는데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수학 1에서 역시 배웁니다. 로그 함수의 뜻은 y는 ax제곱인데 이것을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x에 대해서 풀어. 그럼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 있어. 이것은 로그 a의 y가 되는 겁니다. 난 이것을 y로 바꾸고 로그 a의 x가 된 겁니다. 이게 내가 구할 로그 함수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로그를 배워야 됩니다. 로그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수를 로그로, 로그를 지수로. 그래서 지수와 로그입니다. 지수와 로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런 겁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우리가 지수함수, 이게 지수함수고 이게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컸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y는 ax제곱입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이것의 역함수니까 y는 x축 대칭, 이게 y는 x축입니다.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서로 역함수. 알겠어요? 이 그래프라면 이게 지수함수라면 역함수는 y는 x축 대칭,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감소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y는 x축이 있어. 로그 함수는 어때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접어 딱 폭이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알면 로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질 이런 것들 지수함수를 통해서 쭉쭉쭉 정의역은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고 뭐 어떤 점을 지나고 증가하면 증가하고 뭐 증가하면 감소하고 뭐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그래프는 y는 x축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축 대칭이고
그래프는 서로 x축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들을 성질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합성을 시킬 수 있겠고 뭐 역함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역함수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앞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배웠잖아요. 됐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들은 뭐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밑이 0과 1사면 감소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성질을 배울 것이고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세 개의 함수를 배우는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3 때 삼각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사인 세타와 그래프를 따라서 단위원이 있습니다. 우린 삼각비를 아셔야 돼요. 삼각비가 뭐냐면 정의가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세타라면 얘가 a고 얘가 b고 이게 c입니다. 그때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빗변분의 대변. 이게 삼각비의 정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뭡니까? 바로 빗변분의 밑변. 이가 될 것이고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밑변분의 빗변이니까 바로 b분의 c다. 라고 이런 삼각비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로 확장시킵니다.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는 뭐냐?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지름 1인 거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높이가 얘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y가 되는 거예요. 1분의 y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삼각비의 정의를 아셔야 돼. 그리고 삼각비의 성질을 알고 삼각비를 가지고 각이 확장이 됐을 때 삼각함수로 확장이 됩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이 각축과 이 함수값, 사인 값을 연결시켜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사인 그래프 만들어내. 그래서 이걸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프. 이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치역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야. 그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미적분에서 연결이 됩니다. 삼각함수가 합성이 됩니다. 이걸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계셔야 미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삼각함수를 알아야 삼각함수를 미분이 됩니다. 적분이 됩니다. 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고 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역시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도 코사인 그 삼각비의 정의를 가지고 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 길이가 우리가 돼서 그것을 축을 바꿔서 그 높이를 그려봤더니 이게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다. 코사인 세타의 삼각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해서 치역 그다음에 뭐 주기 2파이가 주기고 코사인 그래프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이런 성질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탄젠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우리 단위원 안에서 삼각비의 정의를 가지고 탄젠트 세타의 어떤 의미를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 높이가 탄젠트 값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좌표평면에 딱 그렸어.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주기성을 특수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선생님이 수완할 때 이미 싹 다 완강을 해놨어. 이미 꼼꼼하게 막 거의 삼각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거의 막 1시간 반 정도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알겠죠?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역, 치역, 그다음에 주기, 뭐 이런 원점 대칭, 정근선은 뭐다라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쉽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의 수학 1 삼각함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알아야 합성을 시키고 역함수를 구하고, 그죠?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고차함수입니다. 고차함수는 3차 이상의 함수입니다. 그럼 이 고차함수는 극값을 찾아요. 극값. 선생님 극값 시험 뭔데요? 수학 2에서 미분을 배웁니다. 미분을 배워서 극대값, 극소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배웁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배우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배웁니다. 미분을 접선의 기울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극값을 찾아야 돼. 그래야 3차 이상의 고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건 수학 2에서 배웁니다. 극값을 찾고 그 다음에 f' 도함수 미분 때린 것의 0인 x의 값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봐야 됩니다. 부호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가 감소인지 알기 때문에 3차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미분 때린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뭐 이런 케이스를 가졌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겁니다. 3차 함수를 미분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다. 뭐 성질들 두식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건 전부 다 고등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거 아닙니까? 이걸 받쳐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성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질들은 전부 다 고등수학 상하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에서 2차 함수의 특성,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만났을 때,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판별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들이 갖춰져야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조 보시죠. 그럼 4차 함수는요. 요즘 수능의 대세입니다. 4차 함수가 나옵니다. 미분 때려주면 3차 함수가 되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방금 전에 할 수 있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 관계를 가지고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렇게 이런 수학 2에서 선생님이 이미 전부 다 수업해놨습니다. 꼼꼼하게 싹 해놨습니다. 싹 이해되게끔 쉽게 설명해놨습니다. 됐죠? 어떻게 고차 함수가 구성되는지 아시겠습니까? 2차 함수를 알아야 돼. 그렇죠? 미분할 수 있어야 돼. 극한이 뭔지 알아야 돼. 함수의 극한값을 알아야 돼. 됐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초월함수입니다. 이 초월함수는요. 미적분입니다. 수학 1을 배우고 수학 1 고등학교 2년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 세 개를 고등학교 2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과생들 선택을 해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미적분은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초월함수 이과생들은 이제 또 지금 뭐 교육까지 또 바뀌고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뭐 하여튼간 선택일 수도 있겠고 이과생들은 이게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초월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런 함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4가지입니다. 그래프는 극값을 찾아야 돼. 수투를 알아야 돼. 절단된 점 찾아야 돼. 딱 끊어진 점이 있어. 지수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절단이 됐어.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극한값 찾아야 돼. 극한값 찾기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함수냐 아니면 뭐 그 변곡점을 찾아라. 그럼 변곡점을 찾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2번 미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초월함수를 그리는 4단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것을 여러분이 고3 때 배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분할 수 있어야 돼. 그 4단계를 거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런 그래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분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짬뽕이 됩니다. 이것을 미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이것을 x축으로 회전시켜라. 그러면 이 회전체 이 회전체 얻었습니다. 이 회전체 뭐야? 이 부피를 구하라. 뭐 이런 거. 정적분의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여기가 함수의 전체가 돼요. 그래프의 전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분수함수, 무리함수. 얘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에서 배웁니다. 얘가 수학 1 배우겠고 얘가 미적분을 배우고 수학 2에서 배웁니다. 함수의 극한 미분을 배웠을 때 얘가 미적분. 미적분 심화입니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에 기본형 그래프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야 된다? 우리가 함수의 뜻,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기본이 깔려야 된다. 깔려야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명심 또 명심. 아셨죠?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